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최대한 빠르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미국 시장은 또 올랐고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았는데 해외 시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른바 영끌에서 시장을 받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 시장은 단순한 옵션 만기 후폭풍으로 눌린 것으로 봐야 되지 하락 전환이라고 보이진 않는데요. 미국 11월 CPI에 대한 트레이더의 관점이 해석은 무엇이고 또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기 후 폭풍을 제외하고는 별 거래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장 초 갭 다운이 나온 선물 시장은 초반 30분 동안은 눌림이 있었지만 또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들어올렸는데 외국인이 현 선물 매매 동향이 엇갈리다 보니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을 하루 종일 매도해 댔고 특히 홍콩 세션 오픈하고도 매도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어제 네이키드로 주식을 사서 코스피 200 마감 동기 효과를 인위적으로 당겨 올렸던 투자 주체인 금융투자는 오늘 시초가 부근에 현물을 냈다 던지는 것을 포함해서 장중에 현 선물 매도를 꾸준하게 해서 현물도 815억 순매도, 또 선물도 3천억 넘게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1천억 넘게 현물을 사준 게 다행이긴 하지만 연기금은 여전히 패시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들어올린 데는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잔존이 35일 남아서 그런지 오후 들어서 변동성이 살아나 버렸어요. 개인들이 지난 월물에 외가격 풋옵션을 매도했다가 아주 제대로 되어버린 게 엊그제인데 이번 월물에도 다시 자금을 충전한 것인지 콜매수, 풋매도의 상방을 조금씩 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봐서는 이번에 풋옵션 매도한 것은 아주 먼 외가격이 풋옵션을 매도한 것이라 단순히 그냥 배가를 파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것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위로 보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시장의 실질 변동성이 땅을 뚫고 내려간데도 변동성이 증가한 것은 개인들이 워낙 외가격 풋옵션을 손댄지라 매도 공급이 오후 2시 이후로 끊긴 상황에서 호가가 그냥 순차적으로 올라오자 변동성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큰 의미를 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잔존일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서 다들 몸을 사린 채 1월물 첫 거래를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누구의 프락시인지를 놓고 홍콩 증시냐, 대만 증시냐, 아니면 상해 종합이냐, 이런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이게 참 숏 헤지를 필요로 할 때만 코스피가 프록시가 되고 이 롱을 할 때는 그러지 않은 현상이 있었어요. 올해 내내 그랬죠. 근데 우리 시장이 이제는 과도하게 눌린 만큼 남은 12월은 특별히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 해도 410 이상으로 막 달리기도 부담스럽고 또 누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다만 그래도 이제 굳이 방향성을 예측한다면 저는 눌림시 롱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390선을 깨줬다가 올라가는 게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이 먼 외가격 콜옵션은 지금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거든요. 그리고 등가격 부분이 콜옵션도 나름 고평가예요. 그래서 시장이 달리기는 막 부담스러워도 눌리면 적극적으로 풋매도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옵션은 미국 증시 상승과 함께 적잖이 올라서 끝났지만 이 추세를 위로 당긴다는 의미보다는 계속 미결제 약정이 쌓일 때까지 따주기 흐름을 보이겠다 이런 정도고 따라서 갭 상승했다고 막 추격해서 매수하고 그럴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전형적인 기술적 조정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에는 눌림이 있었지만 이내 회복하고 전일이 눌림을 모두 극복했는데 역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미국 CPI 발표 이후 나스닥 선물이 강세로 전환될 때 다시 오르는 듯 했으나 어쨌든 유럽 증시는 아래 꼬리를 닿는 정도로 소극적인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증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이었죠. 어제 달러 강세가 지속된 터라 오늘 과연 달러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CPI 발표 이후 달러가 눌리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이평선에서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그동안이 달러 강세에 반영되어 있었던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질 가능성을 비추어줬습니다. 상품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기름 가격이 아시아 세션에서 70.32달러까지 밀렸는데 또 그래도 간신히 반등에 성공을 해서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에는 72.3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본장 시작 이후 또 눌림이 세게 나왔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새벽 2시나요? 새벽 3시였나?
그, 그 베이커 휴지 원유 그 시추공 오일리그 카운터 이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뭐 증가해도 이제는 시장이 더 이상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유 시장도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요. 올라오면 그 선물 매도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또 선물 매수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변동성 축소시키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구리가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 구리는 유럽 세션 초반까지는 강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롱스탑이 나오기 시작해서 새벽 2시 44분에는 아주 강한 스탑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427.35달러까지 밀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리스크 온 포지션으로서 구리에 대해서 사흘 전에 롱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제의 눌림으로 스탑로스가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롱을 추가해서 빠져나올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상해 구리 거래소의 가격이 구리 가격이 지금 굉장히 횡보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씩 아래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지금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원자재가 따로 랠리를 보일 것인가? 이런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리는 이 롱스탑이 나갔을 때 손대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자, 이제 채권 시장을 좀 꼼꼼하게 뜯어볼게요. 우선 CPI 발표 전에 채권 시장이 꽤나 횡보를 했죠. 그래서 뭔가 액션이 나오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CPI 발표 이후 단기물은 꽤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물은 초반에 오름폭도 적었을 뿐더러 장중에 올랐던 것을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는 상당량 반납해서 사실상 거의 다 토해내다시피 했어요. 단기물 가격 상승은 뭐 물가 상승에 대한 액션이 더 이상 이제 과도하게 나올 거 없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쇼커버가 나온 것으로 봐요. 근데 장기물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간 것은 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한 것으로 봐요. 이것은 전체 자산에 대한 리스크 온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전에 유럽 채권이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근데 유럽 채권이 이제 만기 이후에 계속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 장기 채권이나 미국 장기 채권도 연말로 갈수록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면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CPI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시장은 지금 별로 겁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연중에 나왔다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 연말 장세라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그닥 쫄아붙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장 시작 전에 나스닥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강세로 조금 반등이 나온 듯 했는데 어쨌든 CPI 발표까지는 기다리자 뭐 이런 심리가 있었는지 지수가 올랐다가 눌렸어요. 그런데 CPI 발표 이후 나스닥 중심으로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쫓아갈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이게 진짜 상승이었다고 하면 뭐 16,350 넘기고 막 오전장에 막 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5분봉 두 개가 딱 상승이 한 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향성 없이 변동성만 죽였죠. 본장 시작하고 나서도 잠깐 달리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매도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16,200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시장이 춤을 추는데도 변동성은 계속 죽어나갔고 이렇게 되면 폭락은 없다. 또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러한 수급 어떤 이슈로 시장이 밀리는 거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애플이 반등으로 다시 시장이 16,300 넘기기도 했는데 유럽 세션 마감 무렵 또 한 번 눌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일 저가 부근 16,150선을 깨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16,150이 아니라 16,080선까지도 봤어요. 근데 거기 내려가면 또다시 롱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밀린데도 변동성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하락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서 지수가 오른 것은 그래도 당일에 숏을 잡았던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일 숏 포지션 잡은 쪽이 시장이 밀리지 않아서 모두 손절매를 하면서 종가 고가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앞으로도 별일 없다고 보는 그런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바로 변동성 선물과 변동성 지수가 역전이 나온 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2월 첫째 주까지 시장이 계속 눌릴 때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 선물보다 더 높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급반등 이후로 오늘까지도 계속 변동성 지수보다 변동성 선물이 더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 고평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옵션 고평가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대로 된 급등락이 나오기 어려워요. 게다가 오늘 S&P 변동성이 믹스 말고 나스닥 변동성이 VXN 마저 모두 종가 저가로 처박혀서 마감을 한지라
이길 아시아 세션 점심까지는 추가로 변동성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변동성이 바닥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더 이어지고 나야만 다시 하락이 나오곤 할 텐데, 개별 종목들 보면 눌림이 세게 나온 종목들도 이제는 대충 눌림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요. 다음 주는 미국 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주식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만기죠. 이번 월물은 변동성을 죽이기로 대충 합의된 것 같아요. 어제 테슬라가 1000달러를 깨는 상황에서도 변동성은 5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테슬라가 1200달러 가고 할 때 그때 변동성은 70포인트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을 하는데도 변동성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아요. 이것은 옵션 시장에 질러대는 이 화력이 옛날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해지 수요, 그러니까 그게 롱이든 숏이든 간에 해지 수요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어제 이 미국 시장이 상승 배경을 설명한 또 다른 키워드로 애플과 오라클의 강세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애플이야 명실상부 시총 1위지만 오라클은 이 나이스 기준으로 시총 14등이에요. 근데 어제 오라클이 15% 상승을 했는데도 다우지수가 생각보다 못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얘는 시장을 견인한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냥 갭 상승 이후로 고가에서 계속 버틴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 애플이 상승 또한 이 숏을 본 쪽에서 마지막 1시간 동안 이 커버를 치면서 종가 고가로 달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그 수급이 꼬였던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것에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이들 종목이 가볍게 반등할 때 기존의 시장을 당겼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초반에 윗꼬리 만드는 데 기여하고 또 오후장 들어서는 약간 눌린 이런 식으로 전강 후약장이 이루어지되 급락은 안 나오는, 그러니까 다음 주 내내 재미없는 장이 이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지난주에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우리 시장은 뭐 생각보다 잘 이겨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상승 방향성은 대충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잔존일 대비로는 변동성도 지나치게 빼버렸거든요. 이러면 장중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다음 주의 해외 시장은 저는 그닥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도 눌림시 품매도 이런 식으로 소극적 상승으로 봐요. 근데 380 이하의 풋옵션을 저는 장중에 단타하는 개념으로 매도한 것 제외하고는 딱히 옵션을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기존의 콜 410 매도 부분은 이미 이익 상태로 전환됐어요. 근데 이번 1월물은 옵션 플레이어들이 이 북클로징을 고려해서 연말까지는 무거운 포지션을 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까지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다음 주에 이익이 어느 정도 쌓이면 다음 주 목요일에는 포지션을 다 치워버리고 조기에 북클로징을 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소극적이나마 리스크 온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30년물 적잖이 때려놨고요. 국채요. 그리고 유로 롱, 또 엔 매도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오버슈팅 중이라고 보고 대만 지수 숏 좀 쌓았습니다. 어차피 코스피는 밀리면 전 품매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대만 숏, 코스피 롱의 바이어스를 갖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는 안타깝게도 스탑로스가 돼서 연말까지는 구리는 새로 포지션 잡지 않을 생각이에요. 기름은 목요일 마감 때 매수했던 거 72달러 초반에 절반이 실현 잘 했고요. 다음 주에 73달러선 올라오면 거기서부터는 롱을 다 청산하고 다시 숏 관점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비추세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포지션을 쌓아서 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물리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인 리스크 온 포지션을 쌓아서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다음 주면 올해의 장사를 뭐 조기에 마감할 계획인데 이미 상당히 많은 하우스들이 이런 식으로 북클로징을 진행 중인지라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번 것들 잘 지키시고 또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